용산에 어디 뭐 빌라 개발 예정지인데 3억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네. 광진구에 뭐 빌라 네. 뭐 갭 투자 뭐 1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청산당하는 물건들이 존재해요. 참 뭐한 게 우리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접근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 잘 모르면 네. 그러면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조합 설립 이후에 서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에 내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면 가능한지, 대략 얼마에서 얼마 정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네. 100군데가 넘어가요. 이걸 우리가 다 할 수는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금액이 정말 다양한데 미니멈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미니멈. 저기 노원구에 노원구요. 상계 뉴타운이 있어요. 네. 당고개역이 4호선 종점이거든요. 네. 이 당고개역에 있는 상계 뉴타운에 재개발 지역 투자를 하려고 하면 3억 후반이 필요해요. 3억 후반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했을 때 여기가 우리가 당고개역 하면 서울 지도를 쫙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상계 뉴타운 쪽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좀 애매하게 서울의 외곽에 있죠. 네. 그쵸 위치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러면 여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경기도 재개발하면 대표적인 게 성남이랑 광명이 있어요. 네. 근데 성남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서울 재개발보다도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을 생각하고 갔다가 하고 돌아오고요. 네. 그러면 광명은 어떤가라고 하면 상계 뉴턴이 약간 좀 금액대는 비슷해요. 광명에서도 가장 저렴한 데가 광명 구구역에 있는데 네. 여기도 3억 후반이고 그래요. 여기도 속도가 빠른 데는 당연히 더 비싸겠죠. 뭐 광명 1, 2, 4, 5구역 이런 식으로 관리처분 인가나서 이주철거 진행하는 애들은 네. 투자 금액이 5억이 넘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앞서서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기준이 조합설립 인가라는 이야기 네.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노원구 상계 뉴턴이 비싸다 이게 아니라 네. 저기도 3억 후반에 사람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볼에서 노원구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막 인터넷 보다 보면 혹은 유튜브 보다 봤을 때 네. 용산에 어디 뭐 빌라 개발 예정지인데 3억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네. 뭐 광진구에 뭐 빌라 네. 뭐 갭 투자 뭐 1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게 그거예요.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담임쌤한테 뭐 진짜 재개발 예정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용산에 3억짜리 빌라 사시겠어요? 노원구에 3억 9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용산 사죠. 그쵸. 용산 개발 호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노원구보다도 저렴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너무 싸다가 아니라 조금 이상한데 왜 이 가격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원구도 사람들이 여기 비싸다가 아니라 그래도 안전하고 확실하니까 이 가격이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고 노원구를 자꾸 비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입지 분석이 안 돼요. 노원구도 네. 상계주공 8단지 포레나 노원이 작년에 엄청나게 이슈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였냐면 작년에 보류지 입찰을 했었을 때 33평이 13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와 이게 포레나 노원이 이번에 입주를 했는데 작년 말에 네. 그러면 이제 33평도 14억 시대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노원구도. 네. 그렇게 보면서 이제 노원구라고 무시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노원구 상계 뉴타운도 그 가격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성북구 장리 뉴타운이라든지 네. 좀 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뭐 우리가 서대문구 부가역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누구나 다 동경하는 한남 뉴타운 성수 전력정비구역까지 네. 쭉 좋은 데들 따지고 보면 좋은 데들은 당연히 더 비싸죠. 네. 그렇지만 내가 진짜 소액으로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면 정상적인 상품군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내가 막 3억으로 갔다가 투자를 했을 때 네. 3억이면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막 예정지 투자를 막 그렇게 가서 리스크 너무 많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써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뭐 상기 뉴타운을 간다 하더라도 이게 상기 뉴타운이 싫으면 아예 경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서울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또 괜찮네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드린 얼마면 시작할 수 있냐, 한 3억대 후반 정도면 서울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또 언제 들어가면 좋다 그랬죠? 네, 조합 설립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좀 더 비싸지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재개발 구에 가면 뭐 단독 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런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우리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접근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 잘 모르면 네. 빌라 사세요. 빌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면 정확하게는 주택자가 있으면 안전해요. 네. 우리가 재개발하면 복잡한 것 중 하나가 도정법상 입주권이 나오는 요건들이 네. 다 다르거든요. 네. 제가 앞서서 뭐 재개발 특수물건, 뭐 도로도 있어요, 상가도 있어요 라고 했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알려고 하면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2010년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전이면 서울시 구조례, 이후면 서울시 신조례로 가겠는데 일단 이거를 구분해야 되지만 대부분 서울의 대부분 재개발지역들은 구조례로 가요. 그래서 구조례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도로라는 이야기 했지만 네. 도로가 입주권 나오려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이제 구분 등기가 돼 있어야 됐었고 그리고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가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상가라고 했었을 때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분 등기된 근생들은 네. 다 청산당한다든가 상가밖에 못 받고요. 네.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정법상 최소 분양가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애들은 다 청산이고 그러겠네요. 대지 막 30평, 40평 되고 막 건물 2층, 3층 되는 재개발 지역의 꼬마 빌딩 같은 애들이 입주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재개발하면 사람들이 복잡해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고 실제로 복잡하거든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건축물 대장을 보았을 때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주택. 그러면 대부분 입주권이 나와요. 물론 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축 빌라들, 네.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네. 입주권 안 나오는 규정들이라든지 전환 다세대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다 있긴 하지만 네. 근데 뭐 대부분 네. 일단 90%는 빌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물론 뭐 다물권자라든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자꾸 단서 조항들이 붙으니까 조금 이상한데 싶을 수는 있어도 약간 여러분들이 특히 재개발 초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다 싶은 거는 조심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갑자기 막 토지래, 상가래, 무허가 건축물이래 라고 하면 일단은 피하시고요. 네. 일단 빌라들 위주로 우리가 단독도 네. 단독주택도 주택이고 다가구도 주택이고 하니까 여기도 똑같긴 하지만 이건 단독이란 다가구라든지 여기는 비싸잖아요. 대지도 넓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거는 빌라다 네. 생각해보면 좋죠. 여기서 말씀 이제 빌라라는 다세대 주택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다세대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보자는 다세대 주택 위주로 접근하시고 그래도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꼭 전문가한테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투자를 하는 게 결국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건데 취득하지 못하고 그냥 청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청산당하는 물건들이 존재해요. 앞서 말했었던 막 그 기준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미충족했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인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나오나요? 많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우리가 다 알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참 뭐한 게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제일 정답이지만 네. 사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전문가 같고 그리고 아는 것도 정말 많아 보이지만 이게 재개발 지역 때 막 관리 처분 인가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뉴타운 지역에서 몇몇 개 업소들이 막 사고 터져가지고 막 맞아요. 소송 휘말려서 막 이제 간판 내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부동산들 있어요. 네.
우리 담임쌤도 아무래도 부동산 경력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동산 뭐 소식 들어보고 그런 적 있으시나요? 네, 자주 접해봤죠. 그렇죠. 당해도 받고 예전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인이 사실 입주권 여부를 다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라가 1번이긴 하지만 전문가인지를 또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네. 그래서 보통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 부동산 사장님이 재산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막말로 재개발 지역에서 내가 현금 청산 당하면 몇 네. 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프리미엄들이 갑자기 공중분해되는데 그러면 내가 민사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개하신 부동산 사장님이 1차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책임질 돈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영세한 부동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잘 모르겠다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재산이 좀 많으면 그럼 적어도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거가 갑자기 상담받으러 가서 혹시 재산 얼마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것도 참 넌센스란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간접적으로 알기 좋은 방법은 이제 좀 그 부동산 사장님을 띄워주는 거죠. 네. 부동산 사장님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아세요? 혹시 뭐 조합원이세요? 라고 했을 때 조합원이면 막 나 어디 뭐 그래 나도 여기 몇 구역 조합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담보 물건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체크해 보는 것도 뭐 팁 아닌 팁일 네.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걸 너무 곡해하지 마세요. 네, 이게 그래요. 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럼요. 대부분의 분들은 네.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들 오시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변호사나 법무사님 찾아가시고 또 세금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면 세무사를 찾아가는데 부동산은 유독 자신의 어떤 큰 재산, 어찌 보면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그냥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려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뢰하시는 전문가를 찾는데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내가 고민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고민 해결도 하고 또 투자 물건 또 소개 받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